한 주간의 정치 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국회 모안이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재조사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토론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조혜진 당선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조혜진입니다. 자, 오늘은 재조사라고 하는 키워드를 갖고 토론을 하자고 했는데요. 뭐 이미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이른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조사 필요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느 분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재조사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이야기를 일단 좀 결론부터 들었으면 좋겠는데 조혜진 당선인께서 제가 약간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서 약간 지금 이 용어에 대한 제 의견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네. 그 전제에 의해서 얘기를 좀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제 재조사라고 하는 규정이 좀 동의를 하기 어려워요. 재조사란 단어부터가 네. 왜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한명숙 총리 뇌물 사건 내지는 정치자금 수수 사건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허. 이미 그 문제는 한 총리가 무죄인데 네. 무죄이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재심을 통해서 구제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건 재심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네. 지금은 한 총리 사건에 대한 재심 여부가 우리의 쟁점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오히려 문제의 본질은 그 한 총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네. 한만호 씨에 대해서 검찰이 증언을 조작했다라고는 의혹이 지금 제기된 겁니다. 네. 이 국가 권력이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이건 명백한 불법 행위거든요. 예. 이 국가 권력의 불법 행위가 사실인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 근데 문제는 이 조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의원님 말씀은 주어가 한명숙 사건이 아니라 검찰 수사로 바뀌어야 된다. 그렇죠. 검찰 수사의 불법성 여부. 예. 이 의혹에 대해서 네. 이걸 그냥 덮고 넘어가면 네. 국민들이 검찰을 신뢰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네. 누구나 검찰 가면 저렇게 당할 수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이 국가 정부의 신뢰도 유지가 안 되니까 이 문제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아니라면 아닌 대로 확인을 해줘야 되고 네. 사실이 그런 요소가 있다면 이게 누가 했고 그다음에 배경이 뭐 정치적 목적인지 아니면 개인의 일탈인지 이런 것들을 규명을 해줘야 네. 이 문제가 정리가 되고 이게 이제 사실로 확인이 됐을 때 그게 유무죄에 영향을 미친 정도였다면 재심으로 검토가 진행이 되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또 그거 관계없이 이거 자체로는 또 문제를 삼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주어가 한명숙 사건이 아니라 검찰 불법 수사 의혹 사건이 된다면 그건 재조사가 아니라 그냥 조사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지난번에 만약에 이런 수사기관이나 수사 담당자들의 이런 그 불법 가능성 네. 혹은 이제 과잉 조사 이런 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네. 수사기관은 그런 과잉이 가능한 기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검사라는 제도를 둡니다. 수사를 할 때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검사라는 제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검찰이 수사를 하잖아요. 만약 예를 들어 경찰이 이런 수사를 해서 의혹이 제기됐다고 생각해 보면 아마 검찰이 벌써 수사를 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때 검찰이 했기 때문에 수사가 안 된 거예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된다. 저희 일단 지금 포인트를 지금 김종민 의원은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게 이제 설정으로 좀 말씀해 주시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한만호 씨 진술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그 당시 대법원에서 그 판단이 됐었습니다. 다수의 그러니까 판결문에는 그 적시가 안 돼 있지만은 다수의 대법관들은 이런 협박이나 회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을 못 하셨던 것 같고 네. 5명의 소수 의견은 그런 검찰에서 그런 애선 흔적이 역력하다라고 표현한 걸 보면은 협박이나 회유가 있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수 의견 5분을 포함해서 전원이 예. 3억 원에 대해서는 받은 걸로 인정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소수 의견 5분도 한만호 씨의 진술 과정에서 검찰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회유 협박은 한만호 씨가 제가 3억 원 또는 9억 원을 줬습니다라고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는 회유 협박이 아니고 네. 제가
줬습니다라고 한 건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로 진술을 했고 근데 그걸 나중에 뒤집을까 싶어서 검찰이 뒤집지 못하게 하려고 회유나 협박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또 3억 원에 대해서는 전원이다. 이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네. 나중에 법정에서 제가 돈을 안 줬거든요. 검찰에서 그냥 허위 진술한 거거든요. 하고 이제 뒤집은 한만 원씩 진술을 그것이 거짓말이다라고 봐서 네. 3억 원은 다 인정을 했고 심지어 법정에 와서 검찰 진술이 허위라고 뒤집었던 그 한만 원씩의 법정 진술이 오히려 허위다 해서 나중에 위정으로 처벌까지 했습니다. 대법원이. 그런 측면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예를 들어서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본질 재판의 결론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고. 알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중간 정리를 하면 지금 김종민 의원이 제기했던 문제는 한만호 씨의 진술 말고 수감 동료였던 그 뭐 뉴스타파가 보도하고 여러 이제 방송인 뉴스를 통해서 보도했던 이름이 한은상 씨였던가요? MBC에서는 실명을 공개를 했는데 수감 동료의 어떤 증언, 그러니까 검찰이 거짓 어떤 그 증언을 하도록 요구를 했고. 그래서 연습까지 시켰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이제 추가 진술이 나온 부분에 지금 포인트를 두고 계시는 것이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그 한만호 씨 비망록이라고 하는 것도 그 당시에 이미 네. 그 법원에 제출이 됐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가 됐었고 네. 제 기억에는 지금 말씀하신 법원 그 저기 저 감방 동료의 그 위정 그 진술 문제 그것도 그 당시에 저는 제 기억에는 보도된 걸로 지금 기억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실 이거 자체가 새로운 것이 아니고 또 법원이 그걸 모르고 재판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이미 법원의 판결은 그걸 다 검토해가지고 최종 결론을 내린 상태라서 예. 그것이 다시 조사가 된다고 해서 법원의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다만 이제 예. 문제는 지금 김종민 의원 지적하신 것처럼 이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관행들이 있어 왔고 어떻게 보면 이거보다 더 심한 것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피의 사실 유포, 네. 그리고 압수수색 남발하는 거, 구속도 남발하는 거, 그리고 또 그 피해자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미국 말로 플리바기닝이라고 하는데 네. 우리 쉽게 말하면 사건 거래 그 검찰이 추궁하는 걸 밝혀주면은 나머지 범죄는 걸 덮어주는 이런 식의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허용 안 되는데 계속 관행적으로 돼 왔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부터는 허용하지 않겠다. 우리 그 법적으로뿐만 아니라 또 그 관행적으로라도 그건 허용 안 하겠다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그걸 철저하게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검찰이 기획해야 될 방향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지금 일단 좀 갈라야 될 게 지금 조혜진 당선인께서는 그 한은상 씨에 대한 어떤 거짓 진술 강요도 당시에 이미 제기됐던 문제라고 지금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이건 사실관계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아니고요. 아니고요. 네, 이번에 이제 뉴스파에서 처음 증언을 확보한 사실이고 예. 제가 이제 답답한 건 우리 조혜진 의원님 말씀은 그 당시에 수사팀 관계자의 얘기를 그대로 또 전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이제 좀 답답한 건 이런 겁니다. 한국 민주주의 수준이 지금 국가 권력이 이제 이런 만약에 가정을 합시다.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 게 사실이라면 네. 그 범죄 행위를 했던 그 담당자들에게 해명을 하고 이 해명을 우리가 그냥 검증 없이 받아들여 이 정도의 체크 밸런스 수준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전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만약에 이거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려면 예. 그 당시에 수사했던 사람이 아닌 분들이 검찰 내에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사실인지 이 피의자 내지는 이 피고인들의 또 수감자들의 이런 여러 가지 진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언론기관이 이거를 수개월 몇 년 동안의 취재를 거쳐서 보도를 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검찰 수사관이 또는 네. 검사가 조사를 해서 그 수사팀과 이 폭로한 사람들 또는 취재했던 분들을 면밀하게 조사해서 우리가 보니까 우리의 직을 걸고 이거는 이 주장이 의혹이 사실이 아닙니다. 네. 또 당사자들은 무고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국민에 대한 예의인데 수사팀 관계자가 얘기를 해요. 우리가 수사팀 관계자 얘기는 참고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의혹을 정리할 때는 저는 일단 검찰이 그렇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 또 법무부 감찰. 만약에 수사하고 조사가 다 끝났다면 그리고 이게 국정에 국가 권력의 불법 행위와 관련된
된 거면 네. 저는 국정조사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거쳐서 국민들이 여기에 대한 진실을 알게 해주는 게 국가기관의 임무예요. 잠깐 의원님 지금 국정조사 말씀하시니까 일단 먼저 가르고 가야 될 게 지금 의원님이 그러니까 지금 제기하고 있는 의혹을 어떤 범죄 혐의라면 위증교사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모해 위증에 해당되겠죠. 모해 위증에 그러면 그 공소시효가 어떻게 됩니까? 모해 위증 교사에 해당되는데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당시에 이렇게 했다는 게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가 있고 네. 직권남용은 이제 그 당시 2010년도에 직권남용 행위가 이제 의혹 그 사건이 있었으니까 이미 이제 7년에 해당돼서 공소시효가 지나버렸죠. 네, 공소시효는 지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위증을 한 거 아니겠어요? 네. 이 이제 그 죄수 그 김 씨, 최 씨 이 두 사람이 검찰의 사주에서 위증을 한 걸로 돼 있어요. 한은상 씨 말고 다른 두 명.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위증 사건에 대한 예. 이건 모해하기 위해서 위증을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위증의 교사가 또 검찰이 이제 예.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니까 예. 이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아직 남아 있습니까? 내년 한 3월, 2월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의원님의 주장은 사법적으로 이거는 그러니까 수사를 들어가야 되고 정치적으로도 국정조사를 병행해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제 의혹 제기가 있었으니까 네. 이건 뭐 바로 수사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의혹 제기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네. 혹은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진단 정도는 빨리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해보고 예. 만약에 객관적으로 이 의혹을 수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당장 수사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당선인님 입장 어떤 겁니까? 이거에 대해.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수사 관행은 옳지 않은 겁니다. 민주 사회에서 또 민주 국가의 검찰로서는 빨리 청산했어야 될 폐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짓 진술 강요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포함해가지고 예, 예. 그 이제 회유에 들어가고 뭐 협박에 들어가고 뭐 사건 거래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겠죠. 그동안에 이제 검찰이 이런 걸 관행적으로 수사 기법의 하나로서 해왔고 네. 우리 사회가 그걸 특별하게 그 문제를 이렇게 부분적으로 제기한 사람은 있어도 이건 문제다, 이거는 위법이다 또는 불법이다, 하면 안 된다,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계속 되어 왔고 그게 제 기억에는 제일 극단적인 모습으로 이제 보였던 게 지난번 이명박 박근혜 수사 때 적폐 수사 때였습니다. 아하. 그때도 제가 사건마다 방송에서 나와서 이거는 그동안에 우리 그 검찰의 폐습이었는데 청산해야 될 시기인데 이번 정권이 적폐 수사 드라이브를 걸면서 검찰이 가장 극단적으로 이걸 지금 무차별적으로 하고 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네. 그런 그 피의사실 공표, 무차별적인 피의사실 공표, 예. 그리고 그 저기 압수수색 남발, 구속 남발. 예. 그리고 플립 바기닝 사건 거래 공공연하게 저질러졌었거든요. 그때도 제가 이거는 빨리 적폐가 있어서 수사를 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거의 불법적인 선거 그 수사 기법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사건을 몰아가는 거는 이렇게 단절해야 된다라고 네. 그때 제가 직접적으로 굉장히 여러 차례 역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사회가 이 공론으로 또 국민적인 공감대로 검찰 앞으로 이런 식의 수사하면 안 된다. 네. 합법적으로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적나라하게 광범위하게 무차별적으로 저질렀던 요 직전에 사건부터 다 지금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조사가 나오면은 재판에도 그건 반영을 해야죠. 네. 그러면 지금 의원님 말씀은 만약에 그러니까 그 검찰이 일탈된 수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털기를 시작하자면 예. 그거는 범위가 엄청 확대가 돼야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 차라리 여기서 아니요.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죠. 하면 좋다. 그럼요. 오히려 범위를 더 넓혀서 하자. 이런 예, 말씀이십니까? 더 심하게 저질러진 불법에 대해서부터 제대로 한번 그러면 그러니까 조사하고 문재인 정부 규명해야죠. 들어서 진행됐던 적폐 수사까지도 포함을 해서 하는 게 낫다. 그게 이런. 그쪽이 훨씬 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비하면 훨씬 더 심각하게 저질러졌기 때문에 네. 제대로 조사하고 규명하고 개선하려면 그거부터 건드려야 되는 거죠.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제가요 이제 법사위원으로 지난 20대 때 하반기에 활동을 했거든요. 네. 제가 법사위 회의에서 지금 우리 조혜진 의원님 관련된 그러니까 말씀하신 문제와 관련해서 발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야당 의원들이 이제 그 문제를 많이 제기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그 정치 세력이 정당이 자신에게 유불리한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 제기를 할 문제는 아니다. 지금 조혜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만약에 예. 어떤 사건이든지 국가 권력이 불법적인 수사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 이게 사실 헌법 정신에 대한 배신이에요. 그러니까 네.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개인이 자기 이해관계를 위해서 범죄한 거하고 국가 권력이 국민에 대한 약속을 배신하고 불법 행위를 한 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뭐 군인이 탱크 몰고서 쿠데타를 일으킨다든가 아니면 대통령이 국민한테 허락도 안 받고
자기 지인한테 권력을 넘겨준다든가 이런 사안과 비슷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네. 저는 이 점은 경우를 막론하고 그런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저는 조사할 필요가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조사에서 누구를 처벌하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이런 불법 행위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게 강기훈 유서 대표 사건이에요. 아, 예. 이 90년도에 지금 이 사건이 25년이 지난 사건인데 이제 간신히 재심을 해서 이제 해결이 됐어요. 그 동안에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여러 개 벌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우리 국민 기목권이 엄청나게 침해를 당한 거거든요. 네. 이 정치적으로 좀 문제가 된 무슨 강기훈 사건, 뭐 이명박 사건, 한명수 사건 이런 사건이나 이렇게 방송에서 토론이 되지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서민들이 그렇게 당했던 사건들은 이게 문제도 안 되고 묻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잠깐만요. 그럼 제가 여기서 이 질문을 드릴게요.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서도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꾸려져 가지고 검찰의 잘못된 과거 수사에 대해서 이제 한번 되짚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절차가 다 이제 진행이 됐는데 다시 이 문제가 제기되는 건 과거사위원회가 어떤 재조사라는 과정에서 이건 빠졌기 때문에 또 새롭게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예.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과거사 사건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의혹이나 네. 어느 정도 단서가 좀 확실한 것 중심으로 이루어진 거죠. 우리가 검찰의 국가기관인데 네. 아무거나 다 그냥 그 조사하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예. 그 지난 사건입니다. 과거사위원회 지난 그 이전의 사건이지만 새롭게 제기됐다면 이것도 절차에 따라서 정말 쿨하게 예. 조사하고 확인해서 아 이것까지는 문제가 있었고 이거는 관행의 문제인데 고쳐나가겠다. 그러니까 안심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저는 조혜진 당선인께 그럼 먼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정치적 역사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사건 같은 경우 지금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니까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의원님이 지금 말씀을 적폐 수사까지 포함을 해서 공수처가 설립이 될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러면 공수처에서 이게 수사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인 이제 국민적 합의는 이런 수사 기법 관행으로 묵인되어 왔던 이런 수사 기법을 이제부터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국민적 공감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선결 과제고 예. 그렇게 됐을 때 이전에 수십 년 검찰 역사까지 다 뒤집어 볼 필요는 없지만은 최근 또 현재 진행 중인 재판까지 진행 중인 최근의 사건들에부터 이걸 갖다가 다시 정리해 가지고 하자라는 그런 이제 공감대가 이루어지느냐.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경우라면. 네, 그러니까 포함해 가지고요.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이 그 두 전직 대통령의 재판을 포함해 가지고 네. 이 공소 유지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부터 되짚어 가지고 문제된 것은 규명하고 책임을 지우자. 네. 그리고 법적으로도 앞으로 이런 그 위법적인 탈법적인 수사 관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걸 금지하는 입법을 하자라는 게 이제 먼저 선결이 돼야 될 것 같고 예. 그렇게 됐을 때 이 소급해서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가 처벌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데 네. 적어도 검찰 차원에서 이런 만약 그런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검찰 차원에서 앞으로는 이런 수사 관행 우리가 단절하겠다, 네. 고리를 끊겠다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국회도 입법을 그걸 뒷받침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수사하는 거는 그 증거로 채택도 안 될 뿐더러 그 수사한 주체들도 책임을 지게 하는 네. 그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공수처 수사에 포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건 뭐 이제 수사를 할 건지 말 건지는 공수처에서 판단할 문제라서 우리가 이거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몰고 갈 필요는 없고요. 네. 그러나 법적으로는 예. 이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공소시효도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 정도의 의혹이면 수사를 해서 국민들한테 이 시비를 가려줘야 된다. 예. 지금 아까 이제 우리 야당에서는 이 대법원에서 판단이 다 끝났다 이 비망록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이 대법원 판결 과정이나 판결 이 내용을 잘 안 읽어보신 것 같은데 지금 대법원과 이 항소심의 판결은 이 비망록 자체를 조사하거나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네. 이 비망록 내용을 읽어보니 이 비망록 내용을 가지고 한명숙 총리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유무죄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느냐 이걸 본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대법원이나 항소심이 이 비망록에 나오는 대로 검찰 그 관계자들을 조사했다면 네. 우리가 재조사라고 할 수 있고 아 이건 법원이 판단이 끝났다고 할 수 있지만 비망록이 재판에 무죄 증거로 인용되지 않는 이 판단만 한 거예요. 이 비망록의 엄정한 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냥 이 비망록의 신뢰성 정도만 본 거지 네. 사실관계 판단을 조사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사법농단 관련된 문건도 남아 있잖아요. 네. 법원이 뭐 정치적인 영향을 받았다. 네. 이런 점을 볼 때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냉정하게 우리가 사실 확인을 해서 국민들한테 의혹을 좀 정리해 주는 이런 노력을 좀 해야 된다. 제가 공수처로 여쭤봤던 취지는 아주 간단한 건데요. 그러니까 그 거짓 진술을 강요한 주체가 검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장에 따르면. 그럼 팔은 안으로 굽는 법칙에 따르면 검찰이 불법적인 수사를 수사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원래는 해야 돼요. 만약에 경찰이 이런 수사를 했는데 네. 폭로가 됐다. 검찰이 수사 안 하겠습니까? 네. 당연히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죠. 오히려 국가기관에서 했던 범죄이기 때문에 범죄 혐의니까 더 철저하게 수사를 했었을 텐데 네. 검찰은 내부에 자기 식구를 감싸게 한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검찰 개혁의 핵심적인 과제고 공수처의 출범 취지이기 때문에 네. 뭐 공수처가 생기면 공수처의 수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 관련해서 공수처 관련해서 딱 1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으로. 그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법관들 중에서 회유나 협박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소소 의견을 제기한 분들도 네. 그걸 불법으로 규정하고 문제 삼지는 않고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있는 수사 기법이지만은 그냥 묵인하고 전 사회적으로 묵인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그 관행이 지속됐는데 예. 공수처 수사가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거를 첫째는 더 이상 용납하지 말아야 된다는 공감대가 있어야 되고 그럼요. 예. 그다음에 소급해서 이걸 불법으로 규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건 또 다른 법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관행으로 다 묵인해 왔는데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법도 안 바뀌었는데 이제부터 이걸 불법으로 하고 수사하고 처벌할 것이냐. 그게 먼저 전제가 돼야 공수처가 수사하고 마구가 결정이 되는 건데 네. 아마도 그렇게까지는 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이제부터는 이걸 용납하지 말자라는 이제 합의를 이루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그런 수사가 이루어지면은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난 뒤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사를 또 했으면 그때는 공수처든 누구든 이제 조사하고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나중에요. 이렇게 제가 한마디 할 텐데 저거 끝났어요. 관행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의원님. 불법 행위에 대한 폭로기 때문에 좀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예요. 논점만 확인하고 오늘 그러니까 국회 보안위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혜진 당선인, 김종민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